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14일.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벌써 2019년도 1월 달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시간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작년과는 크게 확 다르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이 데이 브랜드리의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를 볼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데이 브랜드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씩 이제 좀 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일단 데이 브랜드리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아주 심플하게 사용합니다. 이동평균선들은 기본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그냥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제 아이고 펜이 안 나오네요. 네, 뭐 10일, 20일 그냥 30일 정도를 그냥 이제 깔아놓은 이제 선이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동평균선은 그냥 볼 때 이격과 뭐 기울기도 같이 보죠. 이격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이 이동평균선과 이 주가 패턴의 이격, 이 공간, 이 이격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는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냐, 떨어질 때도 급하게 꺾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데이브랜드리는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을 깔고 매매 좀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더 뒤에 가서는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이 나비 넥타이를 많이 말하잖아요. 꼬였다 풀리는 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그래서 뒷 내용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뒤에서 조금 말할 이 되돌림이라 있는 것도 한번 좀 같이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주가 자체의 움직임을 좀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동평균선은 하나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장기, 뭐 중기, 단기로 이렇게 나눠서 시장의 아니면 주가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도 좋고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뭐 10일이든 11일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뭐 10일이 맞고 11일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일이 맞고 또 15일이 틀린 건 또 아닌 것처럼 그냥 무언가를 하나 정해서 내 호흡에 맞는 걸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브랜드리는 이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나라고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한번 좀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추세 매매, 추세 추종을 하는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는 명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당연한 말이지만 확실한 추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거기에서 추세를 찾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볼 때마다 이 데이브 랜드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세는 정확히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아주 심플하게 보면 차트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상승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차트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락 추세다라고 그냥 인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 추세의 방향을 보여주는 큰 화살표를 이제 그릴 수 없다면은 그것은 현재 추세가 없기 때문일 것. 뭐 횡보하는 장세 때는 화살표를 그릴 수가 없겠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제 이 데이브 랜드리도 이런 화살표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적이 있지만 추세는 확실히 일단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오른쪽 차트가 왼쪽 차트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계속 우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꽤 내려간다면 이게 어떻게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 주가를 분석하기 앞서서 일단 추세가 명확한지, 그렇죠? 추세가 명확한지를 보고 이제 들어가자라는 거고, 이 주식 시장 무엇이 보트를 띄우는가?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보트를 띄운다라는 건 무엇이 주가를 상승시키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물은 모든 보트를 띄워 올린다는 말은 사실로 밝혀진 몇 안 되는 주식시장의 어떤 격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대세 상승장에선 보통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이 대세 하락장에서 개별 주식을 매수하려 하거나 대세 상승장에서 개별 주식을 매도하려는 것은 표현을 해보자면 마치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을 치려는 것처럼 무모한 짓입니다. 파도는 앞에서 오는데 헤엄을 친다 한들 뭐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쳐서 끝까지는 완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다 수영이 힘든 것처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 좋게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앞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역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심플하게 시장 상황, 시장의 추세를 보고 이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라는 것. 이 얘기는 정말 지금 제가 했던 굉장히 제가 지금 책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귀가 따갑고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레전드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다 하더라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레전드들이 강조하지 않았나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이 사람도 또 이런 말을 했네 라고 하시면 그만큼 중요하구나로 알고 넘어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역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역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치 신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떤 TV나 그렇죠, 어떤 뭐 전문가들이 있다면은 그런 내용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죠. 이제는 우리는 추세를 분석하고 추세 추종을 이제 공부하면서 해야 할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린 화살표,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화살표가 가장 이 최선의 협력자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가장 좋은 협력자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기 말처럼 이제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은 자칫 시장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시장하고 싸우면 정말 많이 얻어맞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상처가 크거든요. 마음의 상처 뭐가 굉장히 크고 계좌에도 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싸우지 말자 라는 거, 그냥 시장을 따라다니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서 또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업종이겠죠. 깃털이 이제 같은 새. 이 얘기는 또 뭐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라고 또 보면은 이 업종 지수는 비슷한 종목들을 함께 묶어 만든 지수를 말하죠. 흔히 ETF 같은 것들, ETF 한번 볼까요? ETF, 자, 뭐 이런 뭐 ETF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업종으로 뭐 타이거 여행 레저, 뭐 코덱스 건설, 코덱스 경기 소비재, 뭐 기계 장비, 중공업, 운송, 화장품, 뭐 산업재, 뭐 미디어, 뭐 헬스케어, 바이오, 뭐 소프트, 뭐 IT, 금융, 반도체, 철강, 뭐 보험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 업종의 종목들을 묶어 만든 지수죠. 이런 이 지술, 이 밀물이 이 모든 보트를 띄어 올리는 것처럼 깃털이 같은 새는 보통 함께 모입니다. 업종 지수가 크게 오르면 해당 업종을 구성하는 개별 종목들의 주가도 대부분 오르죠. 이 업종 지수가 별 볼 일 없으면 업종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의 주가도 하락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개별 종목은 이 종목을 포함한 업종 지수를 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시장의 추세,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 시장의 추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한다라면 어떤 업종이 가느냐, 그쵸? 업종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업종에서 실적 성장성이 가장 좋고 수급도 좋고 이 그나마 오를 확률이 높은 이 종목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그나마 좀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은 이 때때로 전체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같이 시장하고 같이 잘 보셔야 되고, 추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제시리 버머도 말했고 뭐 여러 투자자들이 말했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 더 그냥 이제 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되돌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되돌림이란 그냥 무엇인가를 한번 좀 같이 보면은요. 이 앞에서도 이제 책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 데이브 랜드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데이브 랜드리의 매매 전략은 그냥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세를 따라 매매한다. 두 번째는 되돌림 이후에 추세가 재개되면 추세를 따라 진입한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행하는 것은 정말 다 천지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들은 뭐 어찌 보면은 누군들 못하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은 누군들 못하냐라는 이 말, 근데 이것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실전은 다르거든요. 누군들 못합니다. 실제로 했을 때요. 이거는 정말 많이 지켜봤거든요. 많이 지켜본 결과 당연한 소리인데 당연한 소리를 실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심리 조절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것은 이 앞에서 이 데이브리가 말했던 것처럼 심플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리라고 이제 보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꼭 책을 한번 보셔서 이 화살표와 이 오른쪽 왼쪽 아주 심플한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되돌림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요, 이미 추세가 형성돼 있는, 이미 추세가 이제 형성된 추세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 그 뒤에 이제 추세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뜻은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현상이다라는 것. 이 되돌림은 조급한 매수 세력이 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고요. 추세에 역행하고 싶어 매도 세력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전의 상승 추세가 재개되면 매도했던 세력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환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되돌림은 조정일 때 사라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 왜냐면 이 조정이라는 것은 지나고 봤을 때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그냥 하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지나고 봤을 때. 되돌림이 나오면 그때 이제 조정으로 이제 말을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정 이후에, 이 조정까지는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하락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이제 그러면 이때 이 과정에서는 매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매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되돌림 구간은 이 조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줄 때,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재개될 때, 그러면 그때서야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낮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더 하락해 버리면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올 때 매수, 뭐 추가 매수든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심리가 바로 또 역행이 되면서 매수가 집중되면 주가는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되돌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다룰 이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도 보고 이동평균선을 또 보면서 나비 넥타이 또 매매도 한번 좀 같이 또 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갑자기 말이 뭐 더듬거리게 나오네요.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되돌림이라는 것을 그냥 뭐 차트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그냥 시가총액 큰 거에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세라는 건 상승 추세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추세가 한 차례 있었고, 그렇죠? 한 차례 있었고 주가는 횡보.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해주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되돌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주 작게는 여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네.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 하락하는 와중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되돌림 구간,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때 이제 되돌림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되돌림 이후에 살짝 상승,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 이게 조정인지 되돌림인지는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지나고 봐야 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되돌림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이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매수가 되겠죠. 돌파 매수.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조정 이후에 정고점 뚫으면서 상승, 매수. 이런 아주 심플한 방법. 추세 추종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승 추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할 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확률이 그나마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매수로만 수익을 보는 이 포지션의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세 추종은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고 봅니다. 앞으로 같이 좀 공부해 보면은 실제 사례하고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내 걸로 한번 만드시는 그런 좀 시간이 이 책을 통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꼭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는 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일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직접 읽는 것이 피부로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